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안전용품에 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자켓과 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메이커 추천이나 어떤 것이 좋냐는 이런 리뷰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토바이 안전정품 중에서는 헬멧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인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듯 합니다. 미국은 일단 DOT나 스넬 인증을 받아야 오토바이 안전용품으로 판매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헬멧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미착용에 관한 법적 제재는 없는 듯 합니다. 국내는 일단 KC 인증이 있기는 한데 헬멧만 의무 상황이고 나머지 자켓, 바지, 글러브, 부츠는 패션 상품이라서 기업 자체 판단으로 인증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문제는 안 되는 이런 시스템 같습니다. 수입하거나 생산기업에서 자체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죠.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생산 수입 판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팔아도 되는 환경 같습니다. 오토바이 안전용품이라고 가격은 겁나 비싼데 이게 안전한 건지 아니면 무늬만 안전용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소비자인 우리 라이더가 안목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륜 차를 어지간히 홀대한다는 생각도 들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부터 쭉 시청했는데 제가 상당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정도면 충분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로 자동차를 쳐박아서 이길 수도 없고 법도 그지 같고 차선도 전용차로도 고속도로도 어느 거 하나 홀대를 안 받는 이런 상황인데 피해의식이 안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 머리에 꽃꽂은 맹구 마냥 맨날 즐거워서 실실 웃고 다녀야 하냐 그래야 피해의식이 없는 건지 또 묻고도 싶습니다. 하여간 자켓이나 바지, 부츠, 글러브는 국내 안전규정이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켓이나 바지를 고르는 눈을 높여야겠죠. 자켓이나 바지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능적인 것, 관리 요령까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재에 따른 선택. 자켓이나 바지는 여러가지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고 많이 찾는 소재가 가죽이죠.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아메리칸 버펄로 가죽부터 암소 가죽, 요즘은 가볍고 얇은 양가죽 소재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메리칸 크루저를 타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소재인 듯 합니다. 가죽은 오랫동안 사용된 소재인데 가격도 비싸고 대량 생산도 힘들고 품질 컨트롤도 힘들고 색상의 한계 등 여러가지 단점과 산업의 발전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색상을 쉽게 제작 가능한 많은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좀 덜 찾는 추세죠. 요즘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대표적인 게 폴리에스터입니다. 섬유 강도나 색상, 옷을 제작하기 쉽고 싼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처리를 할 경우 방수 기능도 넣을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소재이죠. 그 외에도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 듀코라, 케블라, 메쉬 이런 소재가 자켓과 바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재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재에 관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죽은 크루저 타는 분들의 로망이 있는 옷이 가죽 옷일 겁니다. 가죽과 청바지 패션은 전통적인 오토바이 패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비싸고 고급스럽고 멋스럽고 질감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죽은 그래도 단점도 많은 소재이죠. 일단 무겁죠. 엄청 무겁습니다. 저도 젊어서 일상복으로도 입었었고 지금도 몇 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잘 안 입고 있습니다. 무거워서 입고 있으면은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고 좀 뻣뻣해서 왠지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부담되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검정색 비스무리한 컬러만 있고 다른 색도 그닥 그렇게 끌리는 컬러가 없어서 컬러 선택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름이나 더울 때는 정말 답이 없을 때도 있고 몇 번 입고 땀이라도 흘리거나 비라도 맞으면은 세탁 맡겨야 하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멋스러운 점은 인정합니다. 폴리에스터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죠. 일단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이 있습니다. 가볍고 부담이 별로 없으며 좀 부드럽죠. 땀이나 비를 맞아도 집에서 그냥 빨면 되고 관리도 부담이 없고 가격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라이딩 자켓이나 바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특수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어텍스도 있습니다. 일단 고어텍스라는 라벨이 들어가면은 무지하게 비싸지죠. 가죽보다도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땀은 배출하고 방수도 되는 우주복에 쓰이는 소재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방수는 잘 되는데 땀 배출은 글쎄요, 뭐 땀 많이 나면은 배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비싼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이나 관리를 잘못하면 방수층이 깨져서 방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비싸죠. 고어텍스도 급이 있어서, 급이 낮은 소재는 세탁만 잘못하거나 세탁기에 탈수라도 한번 돌리면은 그 기능이 그냥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케블라는 자켓이나 바지에 보강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방탄 소재라고 합니다. 입고 안 깔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무릎에 케블라로 보강된 바지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바지들은 가격도 좀 나가고 사고 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대가 충격 완화와 골절 방지가 목적이라면 케블라는 땅바닥과 마찰에 의한 찰과상이나 열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보강 소재라고 사용을 합니다. 뭐 효과가 확실하다는 평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죠. 가급적이면 케블라 보강된 바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메쉬는 여름용 자켓에 많이 사용하는 소재로 통기성 때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입어보면 확실히 통기성이 좋죠. 땀도 덜 차고 발수도 잘 되나, 방수가 안 되니까 여름에 비가 오는 상황이면은 우위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메쉬 입고 한여름에 비 맞으면 정말 춥습니다. 우위는 그래서 필수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 일단 안전용품이 자켓과 바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즉 사고 시 반드시 내 몸을 지켜줘야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옷 자체 소재도 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몸을 보호해주지만 실제 사고 시 충격을 방지하는 것은 보호대죠. 자켓 보호대는 팔꿈치, 어깨, 가슴 등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보호대도 가급적 성능 좋은 보호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지는 무릎, 엉치에 보호대가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사고 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대가 없는 옷을 입었을 경우는 사고 시 열상, 찰과상, 골절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절에 사고 시 다치면은 답이 없죠. 실제 보호대를 착용하면 옷도 무거워지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하지만은 계속 입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또 옷이라는 본래의 기능인 체온 보호와 라이딩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햇빛,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죠. 특히 라이딩 시에 많이 날라오는 벌레나 돌, 모래,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옷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착용감이 좋고 너무 가벼운 얇은 옷은 뭐 이런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풍압에 옷이 날려서 펄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마찰에 옷이 쉽게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딩 자켓이나 바지가 대부분 좀 뻣뻣한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옷의 기능 중에는 체온 보호라는 기능이 또 있죠. 당연히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라이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딩 옷은 체온 보호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추운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온 성능이 좋은 내피가 포함된 옷이어야 좋겠죠. 더운 날 라이딩을 위해서는 옷 전면과 팔 부분에 에어벤트가 있고 등에는 에어덕트가 달린 옷이 여러 날씨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더운 날에는 에어벤트를 열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더위와 땀을 식힐 수 있어서 라이딩이 좀 쾌적해지죠. 실제로 라이딩하다 보면은 10월 초부터 아침 저녁은 춥기 때문에 내피 깔깔이를 입고 나가서 라이딩 중에 더우면 벗어서 사이드백에 넣고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하루 종일 입고 라이딩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면은 내복을 입고 라이딩 하지 않으면은 새벽에 나가거나 저녁 늦게 복귀할 때 추위에 떨며 라이딩 할 수밖에 없죠. 봄에는 4월 초까지는 내피를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4월 말 정도면 더워서 라이딩 자켓을 여름용 메쉬로 바꿔 있습니다. 솔직히 봄 가을용 자켓은 여름에는 에어벤트 열어도 땀나는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되면은 메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햇볕도 아스팔트도 이글거려서 프라이팬 위에서 라이딩하는 기분이라서 라이딩에 집중이 안 되니까 라이딩은 5월 중순에부터 8월 말일까지 저희들은 접습니다. 바지는 3계절용을 1년 내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엔진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감당하기 힘들고 허벅지가 뜨거워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3계절용을 입는 편이 오히려 덜 뜨거워서 그렇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라이딩 옷은 방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날씨 앱이 좋고 뭐 날씨 예측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할 수 있습니다. 비를 맞아도 겉만 살짝 젖으면 달리면서 말려도 되지만은 진짜 속까지 팬티까지 젖으면은 한여름에도 춥죠. 몸살 나죠. 시중에 나오는 어지간한 자켓은 방수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방수가 안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수가 안 되는 메쉬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위를 가급적 챙겨 다니시면서 비가 오면 입어야 합니다. 메쉬 입고 비 맞으면 진짜 몸살 납니다.
그리고 라이딩 옷들은 주머니가 생명입니다. 챙겨야 할 물건이 많기 때문에 주머니가 크고 깊고 많을수록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는 꼭 지퍼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담배, 라이터, 지갑 다 날아가죠. 저도 몇 번 날려봐서 담배 날아가면 그나마 아까운 생각 안 드는데 왜 싼 라이터가 날아가면 그렇게 아까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 요령 진짜 지금도 싫은 것이 라이딩 자켓과 바지 세탁하는 겁니다. 보호대 빼고 손으로 세탁하고 세탁기로 탈수도 못하고 말려서 다시 보호대 넣으려면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라이딩 기어를 세탁기에 돌려서 빨면 뻣뻣해다 잘 빨리지도 않고 옷에 붙어있는 야광 테이프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또 옷도 해지고 방수 기능도 현격하게 떨어지죠. 절대로 세탁기에 세탁을 하거나 탈수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 제제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솔로 비벼서 빠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칫솔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해지거나 기능을 잃어서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사시면 한 10년은 입는 것 같습니다. 라이딩 기어는 어떤 메이커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좀 나가는 물건이긴 한데 검증이 된 제품을 고르시면은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괜찮은 라이딩 기어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보시면은 디자인도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심심할 때 찾아놨다가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옷 사이즈가 서양남들 사이즈라서 간혹 다리 길이나 팔 길이가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사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피팅샵에서 입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구매를 할 경우에는 같은 메이커로 하시면은 거의 동일한 사이즈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 왜 이래야 하냐면은 메이커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팅 잘못하시면은 이게 자켓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서도 수선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입어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이딩 자켓과 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한가한 겨울에 몸 딱 맞는 이쁜 라이딩 기어 구입하셔서 따뜻한 봄날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